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당장은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자격사항을 여쭤보니까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약 2년 정도 근무해 연봉은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행 한 곳에 1,300, 또 다른 280, 220, 그리고 나머지 저쪽에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서 대출 이렇게 다 받으셨어요. 총해서 3,450만 원. 연봉 2,800만 원인데 부채가 3,450. 거기다가 대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건. 신용점수가 좋을 리가 없겠죠. 나이스가 692점, KCB가 575점. 자, 일단 이 신용 점수만 본다면 적용 가능한 상품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점수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이렇게 대출 건수가 많아서이기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대출을 자주 받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 일단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따지면은 높죠. 높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로지 이 총 부채하고 소득만 따지면 이 정도면 못 메꿔 나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문제가 크죠. 세부적으로 다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고 있잖아요. 이래버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 근데 도저히 메꿔 나갈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신용회복이나 아니면 개인 회생을 알아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메꿔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죠. 자, 그러면 자, 이분이 따로 연체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 있죠. 다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신용점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일단 얘네들, 이 2금융권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면, 채무 통합을 한다면 월 납입 금액이 많이 낮춰지게 되니까 그때는 끌고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신용점수가 오르고 나서 채무 통합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보면은 이분이 대출이 금액이 다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최근 대출 이력이 많다고 했죠. 이분이 이렇게 대출 이용하는 것은 바로 대출 플랫폼 있죠. 대출 플랫폼. 여기에서 대출 조회를 한 겁니다. 조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이용하게 됐어요. 왜 그러면 대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출 받느냐? 그럼 너희들 상담소를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너희들도 왜 마찬가지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대출 플랫폼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 그 단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과다 대출입니다. 과다 대출 조회 이력.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뭐 수십 건, 50건, 60건이 넘는 금융사에서 조회가 돌아가 버려요. 우리 올크레딧 있죠? 올크레딧에서 그 조회에서 전체 조회 그거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플랫폼 몇 군데 어플에서 대출 조회 한 두세 번 클릭했을 뿐인데 수백 건이 올라가 버려요, 조회가. 이러니 과다 조회가 걸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읽어보면 신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 이 신용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건 이거죠. 그래, 신용이 하락하지는 않아, 니네들 말대로. 근데 과연 이렇게 과다 조회가 걸리는데 신용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회 이력이 많은데 과연 신용점수가 잘 오르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신용점수 오르는데 방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플랫폼에서 조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상담사들한테 많이 조회 요청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봐야 10건도 안 돼요. 정말 많이 해봤자 뭐 6, 7건? 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조회해볼 만큼 다 한 거예요. 이 선에서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대출이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계약 맺은 것 모든 금융사 일괄적으로 다 조회가 돌아가 버리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회했을 때 결과하고 막상 신청했을 때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 이거죠. 이 어플에서 조회를 하면은 뭐 1, 2천만 원 이자는 이렇게 낮게 나오고, 오 그래? 해가지고 막상 딱 신청하니까 금액도 찔끔 나오고 이자도 이렇게 높아져 버리고 아니면 금액이 안 나와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렇기 때문에 이 조회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점이다 이거고, 또 하나는 자, 신용대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플랫폼에서 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도 있고 여기다 신용 점수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이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은 DSR 이것저것 따져서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용하고 싶은 금액만큼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대로 그냥 대출 이제 더 이상 안 받으면 상관없는데 또 자금이 필요해서 또 조회를 여기서 했어. 그랬더니만 또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신용 점수에 대출 어디 그리고 DSR 따서 그러면 고객님은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또 필요하게 되면 또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예요? 바로 채무 통합이라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무 통합이. 제가 그랬죠, 항상. 대출은 절대 건수를 늘려가면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월 납입 금액도 많아지고 신용 점수도 많이 하락하고 다음에 또 혹시라도 대출 이용하게 되면 하락된 신용 점수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납입 금액이 커지고 이자 지출이 많아지면 뭐예요? 생활이 힘들어져. 생활이 힘들어지면 뭐예요? 또다시 대출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분처럼. 그러니 건수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금액은 짜잘짜잘하게 받으면서. 왜? 통합이 안 되니까. 통합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대출 플랫폼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용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단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모르고 다들 이용하십니다. 저 그게 충분히 이해해요. 특히나 이분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분들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좀 많이 꺼리기도 하죠. 이 상담사들하고 통화하는 거. 상담사 또 통화하면서 내 개인정보를 다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 이놈을 믿을 수 있어?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공인된 대출 플랫폼 이용하면 일단 최소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상담사들하고 상담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점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단점이 많으니 대출 플랫폼을 이용한 조회보다는 저희 상담사들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곳 몇 군데만 조회를 해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점들을 다 보완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